그래서 사업이라는 게 결국 사람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조정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사업의 성패가 걸려있죠. 반갑습니다. 호구의사 하원장입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공간이 새롭죠. 이 공간이 뭐냐면 제가 이제 이때가 제가 병원을 열었는데 응집실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손님 들어오면 제 외래에서 진료 보다가 보고 그렇게 많이 했죠. 방음도 안 되고 누구나 이제 아무나 쉽게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이제 얘기하기가 좀 그렇고 손님 맞이하기가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런 공간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한 게 한 1, 2년부터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힘든데 그래도 그나마 지금은 이 정도는 이제 투자해 볼 수 있겠다 해서 병원 안에 이제 건물에 이런 공간을 만들었고, 명목적으로는 병원장실인데 저 혼자 쓰는 공간은 아니고 우리 회의도 하고 우리가 뭐 얘기 같은 거 좀 할 때 칠판도 있고요. 사업적인 얘기 할 때 삼성으로 치면 뭐죠? 전략실. 그래, 그런 거지. 너무 거창한가? 좀 거창하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제 생각해야지, 맞지? 아직까지 세팅이 다 끝났어요. 지금 여기에 손님 맞으려고 저기 냉장고도 있고 쭉 했는데 가구도 안 들어왔고 그거 한 1, 2주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완성이 되면 제대로 이제 좀 세팅을 해가지고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고 싶은 얘기가 이제 있었죠. 이 채널의 제목을 만든 거랑 관련돼 있는데요. 제가 호구의사라고 지은 이유가 제가 이제 지으려고 한 거예요. 이전에 만들었던 게 칼든이 사병원 원장인데 일부러 분리한 거예요. 여기에서는 의료 관련된 얘기는 별로 안 하고, 물론 병원 얘기가 나오지만 그거는 이제 의학 지식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의 가치관 또는 사업을 하는데 병원 사업도 사업의 일종이지 않겠습니까? 사업을 하는 데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고 직원들을 꾸려나가고 월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분리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튜브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돈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좀 감안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호구의사로 했냐면 제가 병원을 지을 이때까지 왔는데 제 인생이 호구였어, 진짜로. 맞지? 지금도 호구 같은 짓을 하고 있고 계속 당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호구를 안 당하기 위해서 항상 의심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투자를 한다든지 누구를 만나서 돈을 빌려준다든지 모든 게 다 돌다리를 건드리는 심정으로 하고 있죠. 지금은 저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성향상 투자도 계속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믿어야 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전체의 일부분밖에 못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게, 남을 믿지 않으면 돌아가지가 않아요. 근데 남을 믿는다는 자체가 기본적으로 호구가 될 수밖에 없는 영역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호구라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꽤 빠르게 성장했던 것 같고, 그래서 요즘 이제 유튜브 보면 사람을 세 분류로 나누잖아요. 들어본 적 있어? 기버, 테이커, 매치어인데 매처. 그래서 이 기버는 뭔 말일까? 주는 사람. 그렇지. 그러면 테이커는, 받는 사람. 그 다음에 매처는 받은 만큼 주는 사람, 아니면 또는 주는 만큼 받는 사람. 그건 아닌가? 주는 만큼 받고자 하겠지, 맞지? 받는 거는 내 선택은 아니니까 먼저 주는 만큼 돌려받기를 원하는 거지, 맞죠? 아니면 또 받은 만큼 그 정도만 주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은 매체에 가깝겠죠. 한 10명 중에 한 절반 이상 매체일 것 같다. 그 다음에 사기꾼 같은 놈들은 대부분 테이커에 가까울 거고, 기본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나온 말 있잖아요. 유명 연예인 또는 유명 스포츠인 한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은퇴하고 나서 몇 년 지나가 보면 알거지가 있어. 맨날 하는 말은 뭐냐면 누구한테 사기당했다, 내 돈 다 날라갔다, 투자했는데 다 날라갔다, 그런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믿고 투자를 했고 돈을 빌려줬고 못 받은 것도 많고 한데, 그 사람들이 이제 빈털터리가 된 이유는 뭐냐면 은퇴를 한 다음에 자본은 있었지만 그걸 가지고 따로 다시 이제 부가치를 재생산해낼 수 있는 시스템이나 생산 수단을 갖추지 못한 거죠. 단순 자본만 있던 거죠. 이제 저는 그래도 당하면서 어쨌든 계속 생산 수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사업을 성공한다는 말은 돈을 많이 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돈을 많이 벌까 항상 고민을 했죠. 넌 왜 많이 벌고 싶니? 예를 들면 좋은 차, 좋은 집 거, 그런 것도 있고, 또 가까운 사람이 힘들 때 힘들이지 않고 도와줄 수 있고. 그렇지. 어쨌든 모든 것들을 갖다가 하려 그러면 돈으로, 숫자로 이제 모든 게 대결되니까, 맞지? 사람 집을 살 때도 그렇고 당연히 누군가 아프다, 누군가 도와준다 할 때 마음으로 도와주는 거는 의미가 없죠. 통장에 돈을 꽂아줘야 돼, 맞지? 그래야지 그게 이제 마음인 거라. 왜냐하면 자본주의에서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노동과 나의 피땀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전달한 건 똑같은 거예요. 돈을 준다는 거는. 의사 돈을 많이 번다고 하면 지탄을 좀 받는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잘 되는 병원 또는 실력 좋은 의사들은 돈을 당연히 많이 벌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물론 선후관계가 바뀌겠죠. 실력 좋고 좋은 병원, 그다음에 치료 잘하는 병원 당연히 돈을 많이 벌 겁니다. 그렇지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병원을 운영한다 또는 진료를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일부는 되긴 한데요. 그게 장기적으로는 연속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환자들이 대부분 알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그 부분을 말한 거긴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병원을 시작하고 이까지 이제 왔는데 만 4년 지나고 이제 5년 차예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과연 누가 성공을 할까? 그럼 자본주의니까 과연 어떻게 해야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거를 많이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돈을 많이 번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죠. 일단 직장인들은 정해진 월급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잘했을 때 성과급 인센티브가 있기는 하지만 자기가 주도적으로 벌 수 있는 위치는 아니란 말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돈을 벌려고 그러면 결국에는 내 사업을 해야 된다면 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자영업자 전국에 수많은 그 다음에 또는 뭐 사업 기업체 다 운영하시는 분들 다 알 거예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 또는 병원을 차린다 개업을 한다 뭐 음식점을 연다 쉽지 않아요. 맞죠? 정말 쉽지 않아요. 이게 사업을 안 해본 사람들은 돈 벌려면 사업해야 돼 그런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막상 시작해보면요 남의 주머니에 돈 빼는 게 너무 어렵단 말이야. 맞지?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건 진짜 어려워요. 해보니까 저도 그래요. 의사로서 돈 버는 것도 어려워요. 앞서서 계속 말했지만 의사가 돈을 번다 월급 1,000만 원, 2,000만 원씩 벌지 않느냐 맞죠? 근데 그 과정이 너무 길잖아요. 그 과정을 버티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과물만 놓고 너네 돈 많이 벌면 좋겠네 하면 쉽게 표현하면 하시면 돼요. 의전도 있고 의대도 다시 들어가도 되고 하면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제 남이 이룬 결과물만 놓고 뭐 너네는 뭐 좋겠다 너무 쉽게 표현하는 거는 별로 안 좋은 편이라고 해요. 바꿔서 말하면 의사 말고 다른 일을 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야. 맞죠? 음식점 하는데 잘 돼. 와, 잘 된 게 좋겠다. 이 돈 좀 많이 벌겠네. 그럼 그 사장님 뭐라고 하겠어요? 너도 하세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남의 성과 모를 때 쉽게 표현하는 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누가 과연 성공을 할까 이제 많이 고민을 했죠. 사업을 해보니까 제가 첫 번째 느낀 건 뭐냐면 다른 사업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병원 사업 또는 우리가 이제 무슨 사업 하죠? 기타로 뭐 재활센터 또 그다음에 뭐 우리 에이전트 뭐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병원이랑 별개 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회사를 또 따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모든 사업들은 해보니까 특히나 이제 병원은 병원에 지출이 있는데 지출의 절반이 인건비예요. 어떤 사업보다 인건비 비중이 높은 사업입니다. 병원 사업은. 그 다음에 에이전트 사업, 그 다음에 우리 재활센터 사업, 그 다음에 이번 야신야덕 같지만 그러니 전지훈련 사업 전부 사람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기본 판만 깔려있고 전부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유튜브도 사람이 찍는 거 맞죠? 그래서 사업이라는 게 결국 사람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자동화돼 있는 공장 뭐 팍팍팍팍 찍어내고 그런 데는 좀 다를 수는 있겠다 맞죠? 기본 자본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런 시스템을 꾸미는 게 더 중요하지만 병원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MRI 넣고 병원 시설이 있고 전부 다 기본 장비 세팅이 돼 있지만 그거를 움직이기 위해서 공장은 무인화도 되지만 병원은 절대 될 수 없어요. 모든 게 다 사람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조정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사업의 성패가 이제 걸려있죠. 제가 처음에 이제 병원을 열었을 때 2020년도 코로나 이맘때 여름이었어요. 7월달에 열었는데 당연히 앞서 보신 것처럼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었고 그 당시에 직원이 한 40-50명을 시작했죠. 한 50명 조금 안 됐을 거예요. 그 당시에 돈이 없다 보니까 직원들 월급을 많이 줄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직원들한테 어떤 좀 이런 표현을 하면 뭐 어때 좀 더 부려먹고 싶다 이런 거 있잖아요. 돈 좀 적게 주고. 근데 이제 부려먹겠다는 표현보다는 그때는 정말로 돈이 없다 보니까 돈을 많이 줄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다짐한 건 있었어요. 절대 직원들 월급은 하루라도 늦게 주지 말자. 근데 지금도 하루도 안 늦고 당연히 주고 있죠. 맞죠? 어떤 상황이 와더라도 빚을 내서라도 들고 와서 월급 주고 있으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요즘 망하는 병원, 망하는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쨌든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사람이 하는 사업인데 비용의 절반이 인건비다 보니까 인건비를 줄여야지 좀 남는 게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또 더더욱 저희가 365로 하고 야간을 하니까 사람들 구하기가 더 어렵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중간에 이제 수많은 문제들이 생겼죠. 퇴사를 할 때 앙심을 품은 직원들도 많고 노동청 신고하고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어요. 그렇지만 알다시피 법이라는 건 최소한의 도덕이지 않습니까? 도덕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동계약서 쓴다든지 근로계약서 쓸 때 우리는 이제 노무사 통해서 다 했지만 약간 좀 불리한 독소조항 같은 게 조금씩 끼어 있던 것들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뭐 정확히 기억은 다 못하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병원 처음에 지었을 때 이제 직원들이 퇴사율도 높고 뭐 몇몇 천 앙심을 품고 신고도 하고 뭐 합의금도 주고 왜냐하면 합의금이라는 게 뭐 우리가 법적으로 잘못했다기보다 노동청 가면 사업하시는 분들 다 알 텐데 근로자 편이에요. 무조건 근로자 편이에요. 사업자 편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청에서 중재를 하는데 대부분이 이제 돈을 좀 주고 합의를 보라고 이제 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뭐 계속 질질 끌고 하는 것보다 뭐 적당히 주고 이제 그렇게 끝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쨌든 2년 동안 저도 이제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했지만 너무 힘들었죠. 직원들 대사 일도 높고 그다음에 관리자들도 중간에 힘들어서 못하겠다 나가고 뭐 그런 적이 많죠. 끝나면서 병원이 차츰차츰 안정화되고 환자 수도 늘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병원이 처음에 이제 어느 정도 매출이 좀 늘어나고 수입이 좀 늘어나면서 당시에 이제 우리 직원들이랑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원장님 돈 많이 벌면 직원들 복지 혜택 늘려야 됩니다. 오케이 했죠. 그 다음에 월급도 그 다음에 한 해 올려주고 있죠. 올려주고 있고 복지라는 것도 직원들 처음에 휴게실도 별로 없었어요. 그 식당도 작았고 공간이 작다 보니까. 근데 지금 식당도 늘려나가고 휴게실도 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 어떻게든 뭔가 좀 더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죠. 덕분에 최근 한 1-2년간은 퇴사율이 거의 없죠. 요즘은 직원들 거의 안 나갑니다. 안 나가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덕분에 병원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한번 선순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당연히 돈이 좀 벌리자마자 빚을 갚는다기보다 직원들 먼저 자기 진작을 위해서 좀 더 퍼주는 선택을 했어요. 그때는 너무 아까웠죠. 왜냐하면 남아서 주는 게 아니고 빚이 있는데 빚을 전혀 못 갚고 먼저 주기부터 했으니까요. 그건 저는 약속을 했으니까 직원들이랑 2달, 3달 하더라도 변하는 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직원들이 갑자기 변하지는 않으니까. 맞죠? 기다림이 필요하죠. 5개월, 6개월 지나니까 바뀌더라고요. 그전에는 환자들이 퇴원할 때 제 방 찾아와가지고 누구 잘라달라 이런 말까지 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사과하고 죄송하다 전화했죠. 그 다음에 그 직원 불러가지고 저도 화가 나게 물어보면 자기도 이제 얘기를 하겠죠. 자기 나름 합리적인. 들으면 그 직원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받는 대우에 비해서 너무 시키는 일 많으니까 화가 나겠죠. 사람인데. 맞죠? 그러면 당연히 환자한테 그게 표현이 되겠죠.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원을 가면 환자분들이 느끼는 직원들한테 또는 간호사들 또는 직원들한테 느끼는 그런 감정들일 거예요. 병원 가면 짜증나죠. 화나고. 맞죠? 대부분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병원은 감사하게도 회진 돌고 나면 환자들이 먼저 누구누구 간호사 월급 좀 더 올려달라. 얼마 받는지 모를 거예요. 고마우니까 그렇게 했죠. 칭찬 좀 해줘라. 회진 돌 때마다 그 얘기가 맨날 나와요. 근데 제가 직원들한테 한 번도 친절하게 해라 대놓고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본인들이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어가겠죠. 제가 그 과정에서 책을 한 권 봤는데 책에서 이제 그런 문구를 봤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은 최고의 복지는 뭐냐면 월급이에요. 맞죠? 돈을 더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복지가 어떤 게 있을까? 뭐 주고 이용할 수 있고 그런 거보다는 맞지? 그냥 월급 20-30만 더 주는 게 더 좋은 거야. 안 그래? 복지 혜택을 한 20만 원치 돼 현금 가치가. 그거랑 현금 20만 원 주면 뭐가 좋을 것 같아? 현금이 좋지. 맞지? 그러니까 내가 그때 깨달았지. 직원들은 우리 병원에 와서 뭔가 뭘 자기의 개발을 위해서 한다기보다 어쨌든 첫 번째는 돈을 벌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든 직원들의 월급을 많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나의 임무라고 생각을 딱 하는 순간 그렇게 직원들을 다니까 직원들이 몇 달 뒤에 변화하는 걸 난 느꼈지. 와 이거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직원들의 이제 대우를 좀 좋게 해줄 때 직원들이 태도가 변할지 안 변할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맞죠?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너 열심히 해야 돼. 너 친절하게 해야 돼. 되겠어요 그게? 안 된다고 시킨다고. 그럼 뭘 해야 되냐면 본인 스스로 이 조직이 또는 이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느낌이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봐봐 학교 다닐 때 엄마가 네 공부해야 돼. 하고 싶어 하기 싫어. 하기 싫잖아. 근데 똑같다니까. 친절하게 하세요. 하기 싫지. 그러면 병원이란 조직에서는 일이 싫잖아요. 힘들잖아요. 빡세잖아요. 막 계속 굴러가야 되니까. 근데 병원의 본질은 사람을 치료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람을 도와주는 거란 말이지. 야 돈 받고 하는데 그게 도와주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세상에 도와주는 게 어디 있어. 경찰도 그럼 왜 월급 받고 하는데 그럼 네 밤에 그렇게 해야 돼. 도둑놈 왜 잡아야 돼. 경찰 입장에서 뭐냐면 사명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사명감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직업적인 모든 직업은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건 어느 정도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쵸? 돈 주는 만큼 하겠다 하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누군가는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박봉이라든지 아니면 장시간의 노동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래도 뭔가 하고자 이루고자 하는 게 있다 그러면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병원에서는 그걸 어떻게 직원들한테 부여를 할까? 본질은 뭐냐면 아파서 왔잖아요. 물론 의사가 수술하고 진단하고 하는 거는 의료 진료 영역이 있지만 의사가 나머지 모든 걸 다 케어할 수 없단 말이에요. 간호사도 있고 우리 방사선사도 있고 문문과도 있고 모든 직원들이 한 팀이 돼서 병원이 돌아가는데 수술을 끝난 다음에 1, 2주 입원하잖아요. 근데 그 입원한 환자가 소독할 때도 깨끗이 잘 되고 모든 직원들이 그 환자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환자가 느낀다고 하면 환자가 고맙지 않겠어요? 맞죠? 그럼 그 환자는 직원들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한다는 말로라도 또는 뭘 그 사와줘 준다든지 그런 게 많아요. 맞죠? 그러면 그 직원들은 그러면서 무슨 느낌이 드냐면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는구나. 나는 선한 일을 하는구나. 그게 엄청난 메리트가 있단 말이야. 자긍심이라든가 또는 우리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 우리 병원에 아픈 사람들 치료해주고 그 사람들이 안 아프게 퇴원해가지고 고맙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아름다운 일이란 말이야. 그럼 나는 그렇게 이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나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그렇게